송소희 씨도 이게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네. 3억 원을 물어내주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 송소희 씨 아버님도 저한테도 뭐 상의도 요청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에서는 양측이 다 억울하다고 주장을 해도 증거 다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양측 다 좀 억울하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 일치했던 것 같은데 송소희 씨가 정말 뭐 국악소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 소속사가 생겼었습니다. 원래는 엄마 아버지가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매니저를 했었는데 이제 뭐 국악소녀로 뜨고 나니까 이제 소속사가 붙었는데 그때 이제 송소희 씨 측에서는 우리 소희를 위해서 한 10억 정도를 같이 또 이렇게 투자 유치도 하고 해서 많이 밀어준다라고 했다라고 해서 계약을 한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 계약 이후에 소속사 대표 측에서 이제 송소희 씨 측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10억 원 투자도 안 됐고 또 더군다나 그 소속사 대표의 남동생이 그 소속에 있는 그 여자 연예인을 항정신성 의약품 약물을 먹여서 성폭행했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이 돼가지고 실형으로 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현장에는 그 동생을 붙이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불안하니까. 네. 일단 입장에서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대표 입장에서는 내 동생은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억울하게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차량을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대로는 약속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송소희 씨 아버지가 단독으로 또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법정 다툼이 가게 된 것이 지금 이 소속사 측에서는 계약금을 준 것도 있고 또 계약이 해지가 안 된 상태인데 끝난 게 아닌데 단독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 배분도 5대5로 갈라줘야 되겠고 원래대로 받아야 되겠고 네, 받아야 되겠고 또 여기에 대한 위자료 개념으로 또 몇 억을 달라라는 취지로 한 7억 원 가까운 돈을 재판부에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에서는 판단을 했을 때 송소희 씨 측에서 미약한 부분이 많다라고 봤는지 3억 원을 배상을 하라라고 판결을 했던 걸로 최종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쟁점이 두 개인데요. 일단은 첫째는 그 전속 계약을 했으니까 5대5 약속을 지켜라.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 그 계약을 파기했잖아요. 그 파기했으면 위약금을 줘야 되는데 이 위약금을 줘야 되느냐. 근데 1대1로 그냥 비겼다고 보는 게 돼요. 일단 5대5로 약정한 건 맞잖아요. 맞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라. 송소희 측에서 전소사에 이제 3억 원 정도 지급해야 되는데 계약을 파기한 거는 그래도 사유가 있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폭행한 사람은 매니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약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판결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그렇죠. 해도... 그 부분은 송소희 씨의 이제 손을. 근데 원래 소속사하고 맺었던 계약은 그게 불공정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약은 지켜야 된다. 그럼 원칙적인 계약은 지켜야죠. 그런데 이제 사정 변경이 생겼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송소희 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지금 여자에게 졸피뎀을 먹여서 소속사에 있는 가수인데 졸피뎀을 먹여서 이제 성폭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3년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송소희 씨 입장에서는 그런 성범죄자와 같이 행사를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배제해주라. 이 자체는 사실은 그러면 소속사에 배제를 해줬다고 하면 소속사에서 위반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유약을 누가 한 것이냐? 그럼 3억의 유약금을 물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송소희 씨가 그건 소속사에서 기사를 바꿔달라는데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소속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50대 50의 그 분배 이제 거기에 주로 판결이 그 부분만 인정을 해서 난 것으로 보여요. 근데 백 교수님, 송소희 양이 요즘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좀 근황이 어떻습니까?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는 가운데 대학생이 됐고요. 학업에 열중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건 맞고 또 아무래도 소속사하고 법정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요청했던 쪽에서도 선뜻 요청하기에는 지금 분쟁 중인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거둘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도래를 했었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일단 활동은 과거에 비해서 좀 뜸해진 건 분명합니다. 송소희 씨도 이게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3억 원을 물어내주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 송소희 씨 아버님도 저한테도 뭐 상의도 요청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에서는 양측이 다 억울하다고 주장을 해도 증거 다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양측 다 좀 억울하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 일치했던 것 같은데 송소희 씨가 정말 뭐 국악소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 소속사가 생겼었습니다. 원래는 엄마 아버지가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매니저를 했었는데 이제 뭐 국악소녀로 뜨고 나니까 이제 소속사가 붙었는데 그때 이제 송소희 씨 측에서는 우리 소희를 위해서 한 10억 정도를 같이 또 이렇게 투자 유치도 하고 해서 많이 밀어준다라고 했다라고 해서 계약을 한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 계약 이후에 소속사 대표 측에서 이제 송소희 씨 측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10억 원 투자도 안 됐고 또 더군다나 그 소속사 대표의 남동생이 그 소속에 있는 그 여자 연예인을 항정신성 의약품 약물을 먹여서 성폭행했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이 돼가지고 실형으로 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현장에는 그 동생을 붙이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안하니까. 네. 일단 입장에서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대표 입장에서는 내 동생은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억울하게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차량을 맡기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대로는 약속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송소희 씨 아버지가 단독으로 또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법정 다툼이 가게 된 것이 지금 이 소속사 측에서는 계약금을 준 것도 있고 또 계약이 해지가 안 된 상태인데 끝난 게 아닌데 네. 단독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 배분도 5대5로 갈라줘야 되겠고 원래대로 받아야 되겠고. 네, 받아야 되겠고 또 여기에 대한 위자료 개념으로 또 몇 억을 달라라는 취지로 한 7억 원 가까운 돈을 재판부에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에서는 판단을 했을 때 송소희 씨 측에서 미약한 부분이 많다라고 봤는지 하고 맺었던 계약은 그게 불공정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약은 지켜야 된다. 그럼 원칙적인 계약은 지켜야죠. 그런데 이제 사정 변경이 생겼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송소희 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지금 여자에게 졸피뎀을 먹여서 소속사에 있는 가수인데 졸피뎀을 먹여서 이제 성폭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3년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송소희 씨 입장에서는 그런 성범죄자와 같이 행사를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배제해주라. 이 자체는 사실은 그러면 소속사 배제를 해줬다고 하면 네. 소속사에서 3억 원을 배상을 하라라고 판결을 했던 걸로 최종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쟁점이 두 개인데요. 네. 일단은 첫째는 그 전속 계약을 했으니까 5대5 약속을 지켜라.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 그 계약을 파기했잖아요. 그 파기했으면 위약금을 줘야 되는데 이 위약금을 줘야 되느냐. 근데 1대1로 그냥 비겼다고 보면 돼요. 일단 5대5로 약정한 건 맞잖아요. 맞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라. 송소희 측에서 전 소속사에 이제 3억 원 정도 지급해야 되는데 계약을 파기한 거는 그래도 사유가 있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폭행한 사람을 매니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약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판결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그렇죠. 해도 그 부분은 송소희 씨의 이제 손을 근데 들어서. 원래 소속사